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하자마자 이혼녀 타이틀을 달게 된 새댁입니다. 저희 친정은 대가족인데요. 저는 동네에 금술이 좋기로 소문난 친정 부모 밑에서 컸습니다. 사랑만 받고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가정 환경에서 컸기 때문에 사실상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저는 늘 밝고 긍정적인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다 커서 성격이 바뀔 수 있다는 것도 결혼을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웬만하면 트러블 없이 인생을 살았고 제 주위의 사람들은 전부 둥글둥글 하거든요. 그 때문에 저도 더더욱 독한 성향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딴에는 나름 독하게 행동해 본 게 결혼 이후 처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제대로 된 고난을 겪으면 단단해진다던데 제가 단단해졌다고 봐야겠죠. 지금부터 어떤 시댁을 만나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고향은 바닷가를 끼고 있는 지방이고 저는 그곳에서 태어나 취업을 하기 전까지 쭉 자랐어요. 저희가 살던 동네에는 주위가 14가구 정도가 몰려 있었는데 그 동네에서 우리 집은 대가족으로 좀 유명한 편이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인심이 좋아서 새로 이사 오는 가구가 있으면 꼭 오다 가다 인사를 하면서 인심을 베푸는 사람이에요. 그걸 보고 바람직하게 자란 우리는 총 6명의 남매였는데 태어나 보니 제가 5남 1녀 중에 막내더라고요. 딴 집에선 아들이 귀하고 아들 하나 얻으면 자식 농사로 족하다고들 했는데 저희 집은 딸이 귀한 편이었던지라 딸을 낳고 싶던 부모님이 제가 태어날 때까지 자식 농사를 부지런히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친정 부모님이 아들을 나몰라라 한 건 아니었고 아들을 좋아하지만 딸을 무척 갖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건 아빠 엄마 둘 다 같은 생각이었대요. 그렇게 귀한 대접을 받고 태어난 저는 사랑을 정말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첫째 오빠는 이미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나이였다고 했는데요. 엄마 말로는 첫째 오빠랑 둘째 오빠가 고등학생이라서 엄마가 일할 때 저를 자식처럼 잘 보살펴줬다고 합니다. 5명의 오빠들도 아들만 득실거리는 집안에 여동생이 나오니까 무척 조심스러웠대요. 여동생이 생겼다는 게 신기해서 제가 뒤집기를 하거나 밥을 먹거나 소리를 내면 그걸 그렇게 좋아하면서 관찰도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지만 어느 정도 기억을 갖기 시작할 나이부터 봐도 오빠들이 저를 무척 사랑해준다는 걸 느꼈기에 말만 들어도 이해는 되었습니다. 그렇게 매사에 귀하게 자란 저를 두고 주위 어른들은 가끔 오냐오냐 크는 거 아니냐고 했으나 친정 부모님부터 친오빠들까지 다들 하나같이 성품이 뛰어난지라 제가 모나게 클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사춘기에도 화 한 번 낸 적 없을 정도로 서로 위하고 존중했는데 저희 집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모나게 큰다는 말이 입 아플 정도일 겁니다. 그렇게 늘 제게 후한 인심을 베풀던 친정가족은 딱 하나 제게 잔소리하고 간섭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남자 문제였습니다. 특히 친오빠들이 제게 연애 소식이 들리면 그렇게 저한테 남자친구에 대해 물어봅니다. 인적 사항을 묻는다기보단 평소 행실이 어떤 사람인지를 꼭 듣고 싶어 했어요. 남자는 남자가 잘한다고 했고 또 사람은 곧 내뱉는 말이 인성이니까 남자친구의 말주변을 특히 중점적으로 듣고자 했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제가 결혼 소식을 알렸을 땐 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제 나이가 27살이었는데 친정 중에서 결혼을 안 한 사람은 저밖에 없었고 오빠들은 전부 30대 후반에서 40대로 다 독립해 가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저만 부모님 집에서 통근을 하며 지냈기에 부모님한테 먼저 결혼 사실을 고백했더니 부모님이 친오빠들을 전부 호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그날 오랜만에 가족회의를 하게 되었는데 다들 제 결혼을 반대하는 건 아니었고
단지 연애 상대였던 사람과 달리 더 집요하게 남편에 대해 캐물었어요. 이럴까봐 사실 결혼하는 게 망설여지기는 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정말 사랑 넘치고 좋지만 남편 되는 사람이 부담을 느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친정가족에게 뚜렷한 거절 의사를 비췄어요. 내가 선택한 사람이고 내 일이니까 뭐든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나는 남자친구가 우리 가족 때문에 부담 느껴서 결혼 고민하는 거 싫어. 그러니까 나중에 결혼 인사를 하게 되면 뭐든 남편을 향한 무서운 눈초리를 자중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친정가족은 제 의사를 참 잘 존중해 주었어요. 그거 하나는 사실 자부할 만큼 당연했던 건데 순간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가족의 반대가 따를까봐 긴장했었네요. 저의 입장과 상대 배우자의 입장을 고려해 상견례를 한다면 친오빠들 다 갈 건 아니고 둘째 오빠까지만 참석을 한다고도 합의를 봐줬습니다. 제가 식구들에게 이렇게 부탁까지 하게 된 것은 남편의 표정 때문도 있었는데요. 남편은 제게 오빠 5명이 있다는 걸 알고 살짝 겁을 먹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자기는 위에 누나만 2명이 있는데 남자들이 그렇게 많은 집안은 처음 봤다고 하대요. 그 모습을 보니 남편이 벌써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서 제가 친정 가족한테 더더욱 자중해 줄 것을 피력했던 겁니다. 그 덕에 상견례를 잘 넘길 수 있었고 남편과 저는 무사히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생활은 시댁집에 신우가 아직 같이 살고 있어서 당연히 분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신혼여행 다녀와서 방문한 시댁에서 제가 당황스러운 제안을 들었지 뭡니까? 너희 방 준비해놨다. 첫째 애가 그나마 큰 방 쓰고 있었는데 둘째랑 같이 써도 된다고 하니까 너희들이 첫째 방 쓰거라. 시모가 첫째 형님 방을 우리 신혼방으로 쓰라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친정부모가 저희 신혼 선물로 몰래 집을 하나 매매해줬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신랑한테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비밀로 하고 있었어요. 시댁에 먼저 인사를 왔던 차라 친정에 인사 가면 짜잔 하고 말해주려고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변수에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말 못하고 있으니 시모가 저더러 마음에 안 드냐고 표정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길래 어쩔 수 없이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실은 친정 부모님이 저희 신혼 선물이라고 집을 한 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분가를 할 생각이었어요. 집에 형님도 2분 다 계시는데 저희가 들어오면 좁으니까요. 그래? 사돈네 사정도 우리랑 비슷해서 여의치 않을 텐데 무리를 하셨나 보구나. 그래서 그 집이 몇 평인데 그러니? 시댁 평수는 5식구 사는데 28평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친정 부모가 해준 우리 신혼집은 50평이었어요. 제가 결혼한다니까 친오빠들까지 돈을 모아서 하나 마련해 준 거라 제법 좋은 아파트였죠. 사실 이렇게 시누이 집 선물을 해주겠다고 하면 새언니들이 싫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저희 새언니들은 친오빠들을 닮아 하나같이 전부 1등 신부에 성품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새언니들끼리 먼저 시누애기가 시집간다고 집 해주자는 얘기를 임무화했던 사람들이에요. 아이고 잘 됐네. 그럼 이 집은 새 주고 이참에 우리 다 같이 글로 이사하면 되겠구나. 그렇잖아도 애들이 다 크는 바람에 이 집에서 멀건 사람 5이 살기가 좀 답답했거든. 시모의 발언은 제게 날벼락과 같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거절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사이 남편은 그런 시모 말을 말리지는 못할 망정 옆에서 시모 말에 동조하면서 박수까지 짝짝 치고 지 엄마 똑똑하다고 난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할 수 없이 제가 남편을 따로 불러내서 같이 사는 건 좀 그럴 것 같다고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왜? 우리 가족들은 며느리한테 고나리질하는 사람들 아닌데? 좀 봐. 살다 보면 당신 아마
처가에서 사는 만큼 편할걸? 남편은 자기 식구들을 너무 믿고 있었고 제게도 틀림없이 귀한 대우 해줄 거라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남편이 집에서 막내인데 아들이기까지 해서 평소 시부모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이기 때문인데요. 저는 시부모 마주한 것이 상견례 말고는 스쳐가듯 본 게 다인 채로 결혼을 했다 보니까 막내 아들을 향한 시부모의 애정이 얼마나 깊은지는 모르고 결혼했어요. 생각보다 시부모는 아들 바보였고 남편은 그런 시부모에게 보답하겠다는 효심이 가득하더라고요. 혼인신고에 결혼까지 해버린 거 첫날부터 싸움을 일으킬 수 없어 결국 저는 합가를 허락했고 다 같이 신혼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친정에 밝혔더니 친정 부모님보다 친오빠들이 더 난리가 났고 그보다 새언니들이 더 들고 일어났어요. 걱정 끼쳐서 죄송해요. 제가 허락한 거니까 일단 제 선에서 어떻게든 잘 지내볼게요. 언니 오빠들이 해준 집인데 제 마음대로 한 건 정말 죄송해요. 그날 저는 친정 식구들을 진정시키느라 집집마다 전화를 5번이나 돌렸습니다. 그렇게 마음 단단히 먹고 시작한 시댁과의 동거는 시작부터 삐걱거리게 되었어요. 이삿짐을 옮기자마자 신우 둘이서 뛰어다니며 자기들 방을 고르기 시작했고 시부모는 집에서 단연 가장 큰 안방으로 알아서 기어 들어갔습니다. 졸지에 집주인인 저랑 남편은 남는 방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방도 둘이 사용하기엔 충분했지만 동선이 다소 불편한 구석에 있는 방이었어요. 짐을 정리하기도 전에 기운이 빠진 저는 시댁 사람들과 같이 신나 있는 남편을 또다시 불러냈습니다. 내가 이런 걸로 쪼잔하게 굴고 싶진 않은데 이 집 주인 우리 아니야? 안방까진 양보할 수 있지만 창가 쪽 방은 우리가 쓰고 싶은데. 아, 자기가 이해 좀 해줘. 우리 큰 누나 해 없는 곳 쓰면 잘 못 일어나거든. 그리고 글 쓰는 사람이라서 창밖을 봐야 집중력이 올라간대. 저희에게 남은 방이 어둡긴 해도 창문이 없진 않았는데 방 중에 제일 창문이 작아서 불편하긴 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친정에서 저희 부부에게 준 선물이지 시댁에게 준 선물이 아니잖아요. 평생 쓸 방 한 칸도 제 마음대로 결정 못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럼 내가 큰형님한테 가서 말하겠다고 했더니 남편이 급히 저를 붙잡으며 말렸습니다. 큰 누나 워낙 예민해서 건들면 너만 화당할걸? 그냥 우리가 이 방 쓰자. 이 방도 넓고 좋은데 뭘. 당연히 먼저 방 차지하는 게 주인이잖아. 주인? 애초에 이 집은 우리 둘이 살라고 친정에서 마련해 준 거야. 여보 가족 편하라고 사준 게 아니라. 아무리 내가 합가를 허락했다고 하지만 이건 너무 무례하다고 생각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제 결혼도 했고 법률상 우리 다 가족인데 남남 마인드는 고쳐야지. 나도 처가를 내 가족처럼 챙길 거야. 이러면 여보만 우리 식구들한테 점수 까요. 내가 점수 올릴 수 있게 도와준대도 그러네. 그 점수를 나만 신경 써야 돼? 가족이라면 서로한테 더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가족은 그렇게 지냈어. 이렇게 한마디 의사도 없이 남의 것 욕심 부리는 가족은 없었다고. 30년 가까이 다른 환경에서 자랐는데 종이에 글자 몇 개 적혔다고 덜컥 가족이라 선심 쓰는 사람이 어딨겠어? 남편은 제 자극적인 말에 서운함을 넘어서 화가 났는지 저를 외면하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큰형님한테 필터링 없이 제가 이 방 갖고 싶어 하니까 나오라는 식으로 제 의사를 전해버렸어요. 그리곤 방 밖에 나와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 제게 오더니 이제 됐냐? 속 시원해? 라고 말하곤 담배 피러 가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면 제 입장이 뭐가 되겠어요? 어이가 없어서 황당해 말을 잃었는데 그때 큰형님이 다가오더군요. 내 행동이 마음에 안 들었으면 나한테 직접 따지지 그랬니? 남동생 시켜서 감정 소비하게 하지 말고. 너희 집에서 집 줬다고 벌써 으쓱거리려나 본데 우리 그런 걸로 쫄 사람 아니거든? 집 해왔다고 으쓱거리는 게 아니고요.
제 상식선에선 형님 행동이 이해 안 가서 그래요. 형님 나이 37살이시죠? 저희 새언니들도 대충 그 정도 나이들 되는데 진짜 어른스럽거든요. 뭐라고? 지금 나더러 어른스럽지 못하다는 거야? 한참 어리다 해서 철없는 건 아닌가 했는데 진짜 건방지네. 아, 언니 됐어. 괜히 이사 첫날부터 입씨름 하지 마. 그냥 언니가 내 방 쓰고 내가 저기 남는 방 쓸게. 올케가 굳이 이미 정해진 방 뺏고 싶다는데 그렇게 해줘야지. 형님들 둘은 대놓고 제게 꼽주면서 기분 상했다는 티를 다 내며 짐을 옮겼습니다. 상견례 내내 한마디도 안 하고 있더니만 이런 사람들인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형님들 정보를 물었을 때 남편이 겉모습은 세 보여도 마음이 여린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리긴 개뿔이었습니다. 시작부터 이러는 시댁의 태도를 보니 당장이라도 합가를 무르고 싶었지만 토라진 남편을 수습하는 게 일단은 우선이었어요. 담배 피러 나가서는 저녁 먹을 때까지 안 들어오는 남편을 기다리다가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다행히 전화는 받더군요. 제가 평생 집 밖에서 살 거 아니면 들어오라고 했더니 그제야 들어온 남편은 제게 말 한마디 안 하고 계속 토라진 채 행동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그랬어요. 집이 넓으니까 거실에 널찍하게 앉아 식사를 할 수 있었는데 하하호호 떠들며 TV 보는 시댁을 보니 마치 제가 객식구인 느낌이 드는 거 있죠. 거기다 남편까지 삐져서 절 외면하고 있으니까 더 투명인간 된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식구들이랑 같이 있어서 그런지 과거 연애 때처럼 저를 위해 다 해줄 것 같은 마인드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불과 신혼 시작 일주일 만에 남편은 저를 실망시킨 거죠. 그렇다고 제가 왜 사과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저도 똑같이 남편을 무시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저를 필요로 하는 남편이 알아서 말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부부관계 평화를 위해 남편의 어정쩡한 화해를 받아주었죠. 그날 이후 여전히 새집 냄새가 가시지 않는 시기에 저는 시모 통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요. 엿들을 생각이 없었는데 내용이 워낙 수상쩍어서 저답지 않은 행동을 해버렸어요. 명의? 그런 건 안 물어봤는데. 당연히 신혼집이니까 공동명의로 하지 않았겠어? 아니면 얘 명의거나. 근데 애 명의더라도 지분 떼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시모는 이 집에 대한 재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필 그 타이밍에 큰형님이 방에서 나와서 끝까지 듣진 못했으나 그날 이후 굉장히 마음이 찝찝했어요. 이 널찍한 집에선 저와 시모, 큰형님 빼고는 다 바깥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저는 재택으로 근무를 돌릴 수 있어서 남편 내조도 할 겸 집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구장창 시모와 큰형님을 봐야 했는데 가끔씩 큰형님도 시모 방에 가서 속닥거리며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자꾸 지난번 시모가 한 통화랑 연관이 있는 것 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찜찜한 마음으로 살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은 대낮에 친정엄마가 집 옥상에 방안 비닐을 설치하다가 발을 헛디뎌 떨어졌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너무 놀라서 근무 중인 남편을 부르지도 못하고 저 혼자 친정을 내려갔어요. 집에 있는 시모한테만 말을 하고 나선 거죠. 도착한 친정엄마 입원실에는 새언니들과 친오빠들이 있었는데 다행히 엄마는 비닐 잔뜩 깔아놨던 곳으로 추락하는 덕에 팔이랑 발목만 골절되고 다른 곳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걱정이 되는 건 딸로서 당연한 입장 아니겠습니까? 아빠한테 해달라고 하지 왜 엄마가 나섰어. 엄마 그런 거 할 줄도 모르면서.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큰일 났으면 어쩔 뻔했어. 괜히 이제 막 결혼한 세대까지 내려오게 했네. 미안해서 어쩌누. 요즘 사는 건 어때? 사돈댁이랑 사는데 불편한 건 없어? 살림살이 어려운 건 없고?
엄마는 오히려 절 걱정하면서 살림 서툴러 시모한테 혼 안 나냐고 농담조로 물어보았습니다. 그 때문에 어느새 이야기의 화제는 제 쪽으로 몰렸고 새언니들도 저의 결혼 생활을 궁금해했어요. 새언니들 생각엔 제가 시댁과 합가를 했으니 분명 말 못할 스트레스가 있을 것 같다고 확신했나 봐요. 제가 그때 결혼한 지 한 달 차였습니다. 저를 걱정하며 바라보는 눈빛들이 너무 많아서 아무 일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 다친 엄마가 저 때문에 마음고생까지 할까봐 차마 그 상황에선 그 어떤 고백도 할 수 없겠더라고요. 새언니들은 제 입장을 이해하는 건지 제가 떠나기 전에 몰래 저한테 용돈을 찔러주면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했어요. 언니들이 달려오겠다고요. 그날 그래도 친정 식구 만나는 덕에 든든한 힘을 얻고 귀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뜻밖의 문제가 발생할 줄은 몰랐는데요. 저는 분명 시모한테 친정 가서 자고 올 거라는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밤늦게 집에 도착을 했더니 우리 동 아파트 입구가 시끄럽더라고요. 가까이 가봤더니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고 시모가 웬 낯선 아가씨 손을 잡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남편도 그 여자 앞에서 얼굴을 붉히며 늘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남편 얼굴이 붉어진 건 불빛이 밝아서 잘 보일 수밖에 없었죠. 저는 그걸 바로 아는 체 하지 않고 몰래 다가가서 무슨 상황인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유, 우리가 더 고맙죠. 변호사님이 발벗고 나서서 저희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대접을 안 했겠습니까? 식사가 입에 맞았는지 모르겠네. 너무 맛있었어요, 어머님. 제가 아직 해드린 것도 없는데 이렇게 대접을 받아도 되나 싶네요. 이런 부분도 나중에 사모님 알게 되시면 문제될 수 있거든요. 변호사? 분명 처음 보는 저 아가씨는 변호사라고 했습니다. 시모가 변호사 만날 일이 뭐 있겠나 싶더라고요. 그때 그와 동시에 잠깐 잊고 있었던 지난날 시모의 의문스럽던 통화가 떠올랐어요. 저의 의문은 그들의 계속되는 통화에서 대충 감이 잡히기 시작했는데요. 시모는 신혼집 명의에 대해 계속 조사를 하고 있던 중이었고 집이 제 명의로 되어 있다면 얼마나 재산 분할이 가능한지, 혹시 재산 분할을 위해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지 등등을 묻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어디서 온 여자인지 똑부러지게 답을 잘하더라고요. 저 변호사 말을 들어보니까 시댁은 제 집 재산을 노리는 것 같았고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제가 바보같이 돈을 내주는 입장이 되는 거 있죠. 저 변호사가 아무리 똑부러진다고 한들 시모를 돕는 입장이다 보니 제게는 그저 모든 게 불의로만 보였어요. 저는 더는 듣지 못하고 시모 앞에 나타나 이게 무슨 말이냐고 묻고 따졌습니다. 시모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 다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당황했는데 그 상황에서 남편이 저를 데리고 허겁지겁 자리를 뜨더라고요. 뭐 하는 짓이야? 명의? 나 모르는 사이에 내 집 팔아서 뭐 하려고 했어? 우리 지금 신혼 아니야? 대체 다들 나 몰래 무슨 속셈인 거야? 속셈은 무슨 속셈? 엄마 개인적인 일이야. 괜한 오해하지 마. 우리 집 명의 아니고 엄마 아는 지인이 물어봐서 대신 소개해주는 거라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따지고 드는 성격은 갑자기 어디서 생긴 거야? 내가 바본 줄 알아? 이혼 얘기, 재산 분할 얘기까지 다 들었는데 내 일이 아니라고? 우리 집 얘기가 아니라고? 내가 직접 어머님한테 가서 따져볼까? 그러기만 해봐. 증거도 없는데 쓸데없이 네 심증만 가지고 우리 가족 분위기 흐려놓으면 나 더 이상 자기 보고 살 자신 없어. 남편은 오히려 제게 언성을 올리면서 제 속에서 끓어오르는 여러 가지 의문들을 막으려 했습니다. 아는 것이 없으면 이렇게나 억울한 상황에서도 길을 펴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지난날 시모 통화처럼 그날 일도 똑같이 찝찝함만 남기고 흐지부지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조금씩 수상하던 시모의 의도는 곧 얼마 안 가 분출하고 말았는데요.
제가 회사에 잠시 볼 일 있어 외출을 했다가 집에 지갑을 놓고 오는 바람에 20분 거리를 다시 돌아간 적 있었거든요.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빨간 신호를 받고 차를 정차한 사이 저는 거리에서 시모를 발견했고 그때 그 변호사 아가씨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계속 지켜봤죠. 또 무슨 얘기를 나눌까? 정말 우리 집 명의 얘기가 아니었을까? 생각하며 유심히 쳐다봤는데 나중에 남편 차가 그쪽으로 향하는 걸 보았어요. 지난날 물증이 없어서 남편한테 더 따져들지 못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의 증언이 앞뒤 맞지 않는 거예요. 시모 아는 사람의 명의 얘기라면서 남편은 왜 자꾸 필요한 건데요. 게다가 남편은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반차를 썼는지 연차를 썼는지 어쨌든 회사를 나와서 저렇게 사적인 만남을 가졌다는 거죠. 저한텐 일말의 언질도 없이요. 신호가 바뀌고 클락션 소리에 저는 다시 차를 출발해야 했지만 집이 아닌 그 식당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남편과 시모가 변호사를 데리고 나란히 한 식당에 들어가는 것까지 봤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막 시동을 껐을 때 저는 남편이 그 변호사의 손을 잡는 것까지 목격하게 되었어요. 그 사실을 알자 저는 이 만남에 대해 가지고 있던 본래 생각을 완전히 틀어버렸는데요. 재산 목적인 줄 알았던 만남에서 불륜의 향기를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바로 휴대폰을 들고 가게로 들어갔죠. 제가 들어오는 줄도 모르고 셋은 아주 신나서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설마 싶었는데 제가 예상한 대로 남편과 변호사 사이는 이미 불륜이었어요. 듣자 하니 만난 지 일주일 만에 갈 때까지 간 것 같았습니다. 신혼 반개월도 못 넘기고 바람이 난 남편도 황당하지만 변호사 그 여자도 웃기지 않습니까? 변호사라면서 부정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일삼고 있잖아요. 이런 게 현실에서 가능하다니. 너무 상식도 개념도 없어서 다들 미친 줄 알았습니다. 막상 그 앞을 마주하니 심장이 떨렸지만 저는 그걸 전부 녹음을 했어요. 그만 자리를 뜰 때쯤 그들 자리 앞으로가 대놓고 연속 촬영까지 했습니다. 어머머, 너 새아기 너가 여긴 어떻게 있니? 너 아까 회사 간다고 나갔잖아. 이젠 시애미 뒤 밟으려고 그런 거짓말까지 하는 거야? 생각하시는 것부터가 쫌생이시네요. 지나가는데 어머님이 제 눈에 들어와 주더라고요. 새 며느리 데리고 남편 불륜 만들어주고 있길래 소송해야 될 것 같아서 따라왔어요. 이 여자가 남편 상간녀 맞죠? 뭐 하는 짓이야? 사진은 왜 찍어? 차라리 나한테 뭐라 그래. 수진 씨는 아무런 잘못 없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니까 나가서 얘기하자고. 불륜짓 할 거면 차라리 우리 동네를 떠서 하지 그랬니? 이러니 불륜도 모자란 사람들은 감히 저지르는 게 아니라고 하지. 저기 변호사님? 정의랑 앞다퉈 싸워야 할 변호사가 왜 불의에 뛰어들어서 스스로 명을 단축하세요? 어디 회사예요? 신고 좀 할게요. 제가 상간녀한테 손을 내밀자 남편이 그 손을 탁 쳐내면서 벌떡 일어나 저를 상대하려 했습니다. 무섭게 쳐다보면서 눈빛으로 절 제압하려고 했는데요. 그 시선에 더 이상 저를 여자로 보는 마음이 안 담겨 있더라고요. 서럽기도 하고 화가 나서 저는 사장님한테 고래고래 소리 질렀습니다. 사장님, 여기 불륜 커플 있어요. 이 사람들 여기 옆에 아파트 주민이거든요. 장사하는데 더러운 기운 붙기 전에 얼른 쫓아내는 게 좋겠어요. 비싸고 이미지 좋은 식당이라서 당시 주위에 손님들이 많았는데 저희 때문에 곧 분위기 산만해졌습니다. 당황한 사장님은 찾아와서 시모한테 양해를 구하며 나가달라고 했어요. 제대로 식사도 못한 것 같은데 쫓겨나게 된 셈이었죠. 거기다 대고 저는 대놓고 비웃어준 뒤에 식당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시댁과 일대 다수로 개싸움을 벌였고 시댁 사람들은 어떻게든 저의 휴대폰을 사수하려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왜 이렇게 다들 난리세요? 집 얘기는 발뺌하더니 분류는 차마 못 그러겠나 봐요. 아, 제가 지금 소송해서 이혼하면 재산 못 가지죠? 아직 이 집 문제 해결 못 하셨나 보네. 그렇게 유능한 변호사는 아닌가 보죠? 새파랗게 어린 것이 감히 시애미한테 모욕을 줘? 집에 막둥이로 갔다더니 아주 오냐오냐 자라서 싹수가 없구나. 어디 어른을 그런 식으로 개망신을 줘? 집안에 막둥이로 큰 남편도 싹수가 없어서 불륜을 저지르는데 자식이 엉망으로 크면 부모된 도리로서 어머님이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자식더러 인생 망하라고 등 떠밀어요? 어머님 지금 어머님 얼굴에 똥칠한 거예요. 아세요? 제 말에 반박할 말이 없었는지 시모가 손을 올리더라고요. 제 머리통을 후려치려고 손을 들길래 그걸 슬쩍 피해버리니 시모가 자기 힘에 못 이겨 제대로 구부러졌습니다. 그러자 시부랑 형님이 시모를 챙기면서 저를 엄청 째려보더군요. 옆에서 남편은 저한테 따지면서 시부모한테 건방지게 굴지 말라고 호통을 쳤는데 그러면서 계속 휴대폰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서 휴대폰 잠금 장치를 다 풀어 보여줬고 그대로 창가로 가 그걸 창문 밖으로 내다버렸죠. 내 폰이 비싼 거라 동네 애들이 지나가다 주우면 지네 부모님한테 가져갈 거야. 그럼 어른들이 폰 주인 찾아주려고 폰을 열어볼 거고 그렇게 되면 여보랑 어머님 행실도 동네방네 소문나겠네? 여기 반상에 안 나가는 아줌마들 없는 거 알지? 그 식당이 저희 아파트와 가까운 곳이라서 동네 주민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소문이 나도 직접 현장을 목격했다는 목격자가 나올 겁니다. 게다가 친정에서 부모님께 보고 배운 것처럼 저도 동네 주민들과 안면트기만 하면 인사하고 지냈는데요. 그 덕에 우리 동 아파트 주민 아줌마들은 대부분 제가 몇 호 세댁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아파트 부녀회장을 알고 지냈던 게 저의 신원을 알리는데 큰 몫을 했죠. 휴대폰이 밖으로 노출이 되자 깜짝 놀란 남편과 식구들은 허겁지겁 집 밖을 뛰쳐나갔고 저는 진작에 빼놨던 유심칩을 들고 옛날에 쓰던 폰을 찾아서 꽂았습니다.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진까지 다 찾아서 친오빠 새언니끼리 모여있는 채팅방에 뿌려버렸어요. 역시나 식구들은 난리가 났고 당장 저희 신혼집을 찾아오겠다고 했습니다. 당시가 너무 늦은 새벽이었던지라 저는 식구들에게 다음날 아침에 와줄 수 있냐고 부탁했어요. 당장이라도 쫓아와 시댁 식구를 뒤집어버릴 준비를 하던 가족들은 저를 위해 몇 시간을 더 참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저는 부녀회장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부녀회장 어머님은 저를 바로 알아채셨고 제 사정을 알고 나서 자기 일처럼 열을 내주기까지 했습니다. 감히 우리 아파트에 그런 더러운 기생충이 살고 있었단 말이야? 걱정 마 세댁, 내가 아주 혼쭐을 내줄 테니까. 이 아파트에서 안 나가고 못 베기게 만들어줄게. 참 든든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한 도리나 인사만 하고 지냈을 뿐인데 이렇게 선뜻 도움을 주겠다고 하니 문득 친정 부모님께 이런 성품을 물려준 걸 감사하게 생각했네요. 제가 모든 걸 끝낸 다음 시댁 식구들이 다시 돌아왔는데 버려진 휴대폰을 찾은 것만으로 다시 제게 떵떵거리더군요. 그렇게 다음날 아침 새벽 대바람부터 저희 집에는 초인종이 울렸고 자던 식구들이 전부 피곤에 찌들어서 눈을 떴습니다. 진작에 깨서 식구들을 기다리고 있던 저는 문을 열었고 반가운 친정 가족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손에는 짐가방까지 하나씩 들고 있더라고요. 짐은 다 뭐냐고 물어보니까 시댁 식구가 안 나가고 버틴다면 한 일주일 눌러붙을 생각으로 챙겨왔다고 했습니다. 이럴 땐 다들 서울에 사는 게 다행이다 싶었어요. 친정 식구의 소란스러운 소리에 뒤늦게 상황을 살피러 나온 시댁 식구들은 놀라서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그때 우리 아빠가 남편을 보곤 득달같이 달려들어 싸대기를 휘갈겼습니다.
이런 미친 녀석. 가진 것 없는 놈 불쌍해서 우리도 형편 여의치 않다고 거짓말까지 해줬더니 감히 네 놈이 싸구려 같은 짓을 해? 내 딸한테 감히 니까지 깨? 사실 저희 집은 남편과 형편이 비슷한 게 아닙니다. 비슷하다고 거짓말을 친 거였어요. 남편이 기죽을까봐 친정 부모가 배려해서 재산을 숨기는 게 좋겠다고 제안한 거라는 거죠. 심지어 친오빠들까지 직장인이 되는 바람에 저희 집은 사실상 걸어다니는 대기업 수준이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사돈어른? 갑자기 찾아와서 이게 무슨 행패랍니까? 설명을 좀 해보던가요. 대체 뭘 거짓말 쳤다는 건데요? 없는 사람들이 더한다더니 빼먹을 게 없어서 어린 딸 같은 애 돈을 뺏으려고 해요? 정말 창피하네요. 그 자글자글한 주름이 다 욕심 때문에 생긴 건가 보죠? 네,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들 지금 돈 많은 며느리 놓치는 거야. 알겠어? 시모는 그제서야 친정 형편을 알게 되었고 시부랑 둘이서 벙찐 채로 상황 파악하느라 눈알만 굴렸습니다. 그건 눈치 보고 있던 신우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친정 부모가 시부모랑 남편을 두고 따지고 있을 때 친오빠랑 새언니들은 시댁 식구들 방에 짐을 빼고 있었는데요. 이 방 저 방 구경하면서 서로 의논해서 어느 방 쓸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신우들이 당황해서 어중간한 성화로 열을 내자 새언니 5명이 마치 저의 친언니처럼 저 대신 득달같이 따져주기도 했어요. 여자는 여자기에 놀린다고 두 형님들이 새언니들 앞에서 꼼짝을 못하고 있지 뭡니까. 당시 시간이 곧 사람들 활동할 시간이 다가오던 아침이었어요. 고요해야 할 그 시간에 저희 집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여보, 설마 당신 변호사 그 얘기한 거야? 일단 다 같이 앉아서 얘기 좀 해보자고 해. 아무리 그렇다지만 이건 엄연히 주거 침입이야. 내가 처가 식구들 신고해도 괜찮겠어? 야, 네 식구들 데리고 당장 우리 부모님 집에서 나가. 여기 명의 내 것도 아니고 공동명의는 더더욱 아니거든? 부모님이 증여해준 재산이니까 몇 날 며칠을 기다려도 애초에 네 앞에 떨어질 돈 같은 건 없었어. 그 변호사 여자 집에 식구들 다 데리고 가서 살아. 너희 식구들 빈대짓 잘하잖아. 남편이 제 성을 못 참고 저한테 손찌검을 할랑말랑 했는데요. 그걸 용케 알아본 친오빠들이 남편을 제대로 혼쭐 내줬습니다. 친오빠들이 남자만의 방식으로 혼쭐을 내줬는데 새언니들한테 잡혀있던 신우들도 친정 부모한테 잡혀있던 시부모도 남편을 도와줄 여력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댁 식구들은 친정 가족으로부터 맨발로 쫓겨나게 되었는데 그 상황에 화가 난 둘째 형님이 주제도 모르고 경찰을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때는 아파트 전체에 남편 불륜이 소문난 상황이라 아침부터 주민들은 저희가 사는 호수를 기웃거리고 있었어요. 때마침 금방 온 경찰에게 저는 지지 않고 나서서 말했죠. 이 사람들 불륜 가족이고 제 재산 도둑질하려 했다고요. 경찰까지 오는 바람에 더 핫한 이슈가 된 상황에서 저희는 아파트 입구로 내려가게 되었고 거기서 시댁 식구들은 주민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얼굴에 열을 올리면서 변호사 부를 거라고 상간녀한테 연락하더라고요. 경찰이 있는지 모르고 왔던 상간녀는 경찰을 보자마자 도망을 쳤는데 갑자기 경찰 하나가 무섭게 상간녀를 쫓는 거 아니겠어요? 금방 붙잡힌 상간녀는 그대로 수갑이 채워졌고 다시 경찰차 있는 쪽으로 끌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했더니 알고 보니 상간녀가 사기꾼이었더라고요. 변호사가 아니라 사법고시 떨어져서 어줍잖은 사법지식으로 이렇게 사기를 열어쳤던 여자라는 겁니다. 경찰에도 신고가 몇 번 들어왔었대요. 그 사실을 알고 충격받은 시모가 뒷목 잡고 쓰러지고 남편은 상간녀한테 호통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벌은 한꺼번에 받는 거라더니 아니나 다를까 시댁 식구가 신혼집으로 다 이사 오면서 원래 살던 곳에 세를 내줬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그곳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지 뭡니까? 젊은 부부가 입실했었는데 둘 다 백수였는지 월세도 잘 안 냈고 집도 엉망으로 되어 있었대요.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면 사람이 못 살 정도로 아수라장이었다는 거죠. 졸지에 집도 없는 거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자각한 남편과 시댁이 갑자기 제게 사죄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야, 내가 대표해서 사과할게. 우리 식구들이 모자랐던 게 맞아. 자기가 나 배려해주느라 재산 속인 줄도 몰랐어. 내가 무식했어. 마누라의 그런 착한 본성도 모르고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할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이대로 나가면 정말 갈 곳이 없어. 역시 멍멍 개한테는 역으로 똑같이 해줘야 돼. 그래야 자기가 한 짓이 개만도 못한 짓이었다는 걸 깨닫지. 당신이 잘못한 게 그것뿐인 줄 알아? 당신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친정까지 욕보인 거야. 당신 하나 때문에 나는 빨간 줄이 그였고 그런 나를 보면서 우리 친정 식구들이 대신 미안해하겠지. 나는 그때마다 당신 같은 쓰레기를 못 알아본 걸 후회할 거야. 우리가 왜 당신들 때문에 이런 감정을 감수해야 되는데. 저는 마지막으로 제발 거지꼴로 살아달라고, 그래야 내가 친정에게 덜 죄스러울 것 같다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웃분들도 시댁에게 쌍욕을 하더군요. 다들 저더러 더 이상 저런 사람들 말 들어주지 말고 얼른 올라가라고 하길래 저는 시댁을 무시해준 뒤 식구들 데리고 집에 올라와 버렸네요. 그렇게 결혼 3달 차 만에 이혼을 하게 된 저는 이혼도 얼굴 보고 합의하기 싫어서 소송을 했습니다. 상간녀 소송까지 하는 바람에 위자료를 두둑히 챙겼죠. 그리고 그 신혼집에는 친정 부모님이 이사를 와서 살기로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만 지방에 계속 계셨는데 일할 때만 왔다 갔다 하기로 했어요. 친정 부모님 말로는 자기네들이 서울 나들이 좀 하고 싶어서 당분간 서울집에 지낸다고 했지만 상심했을 저를 위해서 신경 써주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얼마 뒤 저희는 식구들 다 모여서 대가족 모임을 가졌어요. 고향집에선 식구들이 다 모이려면 펜션 하나를 빌려서 놀아야만 했는데 51평 아파트에 사니까 굳이 따로 돈 들이고 장소를 잡지 않아도 돼요. 그거는 참 좋더라고요. 다들 저 위로해준다고 자주 집을 방문해주는데 얼마나 시끄럽고 북적거리는지 모릅니다. 시장통이 따로 없다니까요. 그래도 정신없이 떠들어주는 식구들이 있다 보니 상실감은 빨리 잊혀지더라고요. 제가 결혼한 지 3달 만에 이혼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패한 것에 대해 자존감이 낮아져 있었거든요. 가족들은 다 제 짝 만나서 잘 사는데 나만 이 모양 이 꼴이네 싶어서 혼자 방에서 운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울었다는 걸 남자 식구들은 잘 몰랐는데 신기하게도 엄마랑 새언니들은 바로바로 알아채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식구들 빼고 제 방에 둘러앉아서 같이 욕도 해주고 제 고민도 들어주고 응원도 받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주위에 제 편이 많다 보니까 제가 하고 있는 걱정과 불안이 괜한 것이란 생각도 들었어요. 제게 중요한 사람은 헤어진 전 남편이 아니라 우리 친정 가족인데 그걸 잊었네요. 이혼하면 좌절해서 남자보다 못 지내는 여자들이 덜어 있다고 하던데 저는 절대 그쪽이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봅니다. 행복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더 이상 슬프지 않은 건 사실이거든요. 앞으로는 결혼보다 더 소중한 저만의 미래를 위해 또 다른 성공의 길을 나아가 보려 합니다. 혹시 청취자분들 중 이혼한 분이 있다면 결혼이 다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사회에 속해 있지만 결국 뭐든 혼자 해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들 다양한 길을 열어놓고 다양한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멀리서 응원할게요.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